안녕. 오늘은 126쪽 기압과 날씨를 배웁니다. 생동하는 지구에서 저번 시간까지 고체 지구의 변화, 즉 바위, 땅 이런 데서 일어났던 것이라고 하면 오늘부터는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 특히 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압은 고기압, 저기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일단 책에 여러 가지 밑줄이 쳐 있는데 화면 멈춤한 상태에서 이렇게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와이파이 존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자투리 시간이 좀 일찍 오거나 그럴 때 좀 약간 자율학습하는 쉬는 시간 정도에 책을 펴놓고 이렇게 메모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오늘은 기압과 날씨를 배울 거야. 자, 지나가던 친구가 있어서 갑자기 잡혀서 당황했나 봅니다. 자, 기압과 날씨. 자, 주변보다 공기가 적게 있으면 저기압, 많이 있으면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수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과의 비교에 의해서 고기압, 저기압을 나누는데, 자, 저기압이면 주변보다 공기가 적으니까 주변에서 막 몰려들려고 합니다. 자,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 생기면 공기를 어딘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밀려 올라갑니다. 자, 이런 흐름을 상승기류라고 하고, 상승기류가 일어나게 되면, 자, 위로 올라가면 공기 양이 적다 보니까, 이런 풍선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붕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주변으로 쫙 이렇게 팽창되어집니다. 이럴 때 열의 출입은 없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공기가 팽창하는, 열의 출입이 없는, 즉 단열 상태에서 공기가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런 걸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 자, 단열 팽창이면 그림에서 보듯이 주변의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주변의 에너지를 쓰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즉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구름이 생기는데요. 자, 하루 중에 가장 추울 때가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까닭과 똑같아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것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이런 단계, 상승기류, 단열 팽창, 온도 하강, 구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날이 흐리거나 심하면 비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와 정반대로 고기압에서는 자, 어떤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고기압은 공기덩어리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많이 있는 공기덩어리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오려고 합니다. 쭉쭉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해볼까요? 예. 이게 내려올 때, 내려오는 흐름, 하강기류가 생기고, 하강기류가 생기면, 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주변에 공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공기가 그 공기덩어리를, 내려온 어떤 언급길에 내려온 공기덩어리를 막 누릅니다. 이런 걸, 자,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압축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단열 압축이라고 해요. 단열 압축. 그럼 단열 압축은 주변의 에너지를 막 받는 거니까, 주변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새벽이었다가 한낮이 되는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슬이 사라지죠. 즉,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구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기압 중심에서는 항상 맑은 날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할 때 저기압이 밀려온다, 무조건 날이 안 좋을 것이다. 고기압이 밀려온다, 무조건 날이 좋을 것이다, 맑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26쪽의 아래 그림을 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어떻게 회전을 하는가? 자, 저기압의 중심은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에 이렇게 다 고기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고기압에서, 공기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밀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직각 방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지게 되면 일단 저기압 중심으로 가긴 가되 이렇게 그 가운데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저기압 중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공기가 휘어지며 들어가는가? 북반구의 경우에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 들어갑니다. 자, 그 회오리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고기압에서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어 나가려고 하겠죠. 자, 그럴 때 마찬가지로 그 진행하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그 오른쪽으로 자전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바람은 저기압 쪽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불어 나가겠죠. 이건 휘어져 불어 나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처럼 회전하면서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 자, 일반적으로 저기압을 더 많이 따집니다.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들어갑니다. 자, 127쪽에 어떤 책의 내용도 이렇게 줄을 치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자,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를 하는 것은, 자, 우리나라는 편서풍이라는 큰 지구적인 지구 규모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서쪽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일 날씨 또는 뭐 다음 주의 날씨 이런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의 날씨를 알아보면 좋을까요? 서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중국의 날씨를 알면 우리나라의 내일 또는 뭐 다음 주 어떤 장기적인 예보도 가능한 곳은 서쪽의 날씨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기단이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커다란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고, 자, 온도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습도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한대, 열대, 적도, 습도에 따라서 바다에서 만들어지면 해양성 기단, 육지에서 만들어지면 대륙성 기단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기단이 이렇게 그 어떤 곳을 지나오느냐에 따라서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요쪽은 우리나라고 대륙이고, 요거는 해양이죠. 그러니까 대륙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일단 건조하겠죠. 이쪽은 건조한 기단이고, 바다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습하고, 다 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요 시베리아 기단과 오츠케 기단은 춥겠죠. 한랭한 기단이고, 우리나라보다 아래쪽에 있는 양쯔강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따뜻하겠죠. 그래서 얘는 한랭 건조하고, 얘는 온난 건조하고, 얘는 고온 다습하고, 한랭 다습합니다. 자, 이건 각각 우리나라에 언제 영향을 주나, 요거는 그 위에 쪽에 그림에 보면 나와 있고요.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죠? 자, 계절에 따라 어떤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